2023년 5월 22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 M&A 계약서 중에 주식매매 계약서 양식이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매매 계약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어떤 사업체에 투자하는 목적으로도 스탁 퍼체이즈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계약서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국제 계약서 양식이기도 하고요. 이제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용으로도 주식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매매 계약서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의 어떤 개념은 인수인 측에서 보통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해서 이제 사업체를 우리가 사고 싶습니다. 타겟을 하는 거죠. 타겟된 이제 사업체에다가 제안을 넣게 되고요. 그럼 매도인이 이제 리스크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일반적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대중 없습니다. 매도인이 초안을 먼저 쓰는 경우들도 있고 리스크 부담은 서로 상대방한테 미루겠죠. 그렇게 이제 법률 자문들을 받아가면서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이제 계약 협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수인한테 유리하게 인수인의 리스크를 해칭하는 그런 내용들, 자산의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활동,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인수인한테는 이제 어떤 주식 매매 계약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 계약에 포함되는 요소들은 양수도 합의,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죠. 매매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적정 금액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양수도 이행, 대금 방법,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기, 뭐 계약금 중독은 잔금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뭐 턴기로 한 번에 이제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계약금만 하고 잔금을 일시불로, 뭐 아니면 이제 론을 받아서 이제 그 대출 대여금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방법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포함되는 요소들일 것이고, 선행 조건, 이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어떤 전제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도 필요하실 것 같고, 진술이나 보장, 뭐 그런 내용들, 거래 종결 전후의 조치, 뭐 합의 사항이라든가 확약 사항, 그리고 계약 불이행 시의 조치라든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진행이 안 됐을 때 제대로 이제 결격 사유나 아니면 귀책 사유를 누군가 만들었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국제계약서에는 보통 스탁 퍼체이즈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간단하게 SPA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제 주식 매매 계약서인데 보통 이제 네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이제 선행 조건, 확약, 진술과 보장, 손해배상 책임, 이 내용들, 이 네 가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선행 조건, 확약, 진술과 보장, 손해배상 책임, 이 네 가지 요건들은 SPA라고 하는 주식매매 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행 조건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최종 계약 전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거래가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요소인데,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에 대해서 승인해주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계약 아무리 우리끼리 다 진행을 한다고 해도 거래가 진행될 수 없는 요소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어떤 기업체가 진행을 하는데 진행 자체가 안 되게끔 이제 뭐 국가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에르메스라고 하는 이제 명품점이죠. 명품점을 인수를 하려고 이제 LVMH라고 하는 이제 루이비통 계열 그 종합 대기업이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독과점 그 이슈에 걸려서 인수를 못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행 조건일 거예요. 아무리 이제 계약에 대한 협상과 요소들을 다 갖췄다고 해도 선행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주식 매매 계약은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아까 이제 확약이라고 말씀드렸죠. 확약은 뭐냐면 컨퍼메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종의 이제 특약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뭐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이제 특약을 꼭 걸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거래 종결 전에 확약될 사항과 거래 종결 후에
확약될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종결 전의 확약 사항에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부터 최종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매도자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지 말고 매수자랑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을 주로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렇게 확약을 해야 이제 예를 들어서 임원 임명이나 주요 거래 발생할 때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우리가 사기로 했는데 사업체를 사기로 했는데 매도자가 뭐 계약이 진행되는 중에 뭐 다 사람을 바꿔버리면 이제 우리가 살려고 하는 회사의 어떤 DNA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 종결 후 확약 사항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매도인이 동종업종에 진출하는 걸 금지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치킨집을 뭐 잘 나가는 치킨집을 이제 팔았는데 바로 옆에 뭐 그 매도인이 똑같은 치킨집을 내놓고 제가 원래 저 자리에서 했던 치킨집 사장입니다. 라면서 이제 뭐 영업을 하면 당연히 매수인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이 이제 진술 및 보장하고 네 번째 부분이 손해배상인데 이제 화면에 진술 및 보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진술 및 보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부분에 한해서 또는 이제 매도인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는 진술 및 보장을 이제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M&A 거래 뭐 기업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 회사나 주식 등의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설립이나 자본 구성, 재무제표, 중요 계약, 자산, 인허가, 환경, 뭐 보건, 안전, 조세, 인사, 노무, 지식재산권, 뭐 소송 및 분쟁, 보험 등의 사항들이 구성이 되는데 매도인이 모르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정말 진실되게 뭐 소송이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어떤 이제 소송장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송장이 뭐 다른 주소로 가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더라. 그러면 이제 뭐 진실된 내용이었고 지식재산권도 예를 들어서 특허청에서 뭐 이 지식재산권이 연장이 안 되고 반려가 됐던 상황들을 보냈는데 그런 내용들 노티스가 뒤늦게 와서 뭐 매도인이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더라. 그래서 이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어떤 매도인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다. 진술이 이제 사실이다. 보장을 한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진술 및 보장의 설정에 대해서 이제 보통 매도인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책임 부분들을 제한을 하려고 보통 이제 진술 보장을 본인이 알고 있는 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는 합니다. 자, SPA에 꼭 들어가야 하는 네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은 매도인 입장에선 최대한 좁게 정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제한을 좀 해놓는 게 좋겠죠. 왜냐면 팔고 돈을 받고 사실은 끝나면 좋은 게 이제 매도인의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매수인은 손해배상의 내용을 최대한 크게 이제 확장을 해서 설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돈을 지급하고 이제 사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이 사업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손해배상의 문구 말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이나 보장의 책임 기간을 2~3년 정도로 보통은 하는 경우들이 있고 손해로 보지 않는 금액을 이제 뭐 정하겠죠.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배상한다는 조항. 그리고 이제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 바스켓 조항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리고 최대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한도 금액을 캡을 씌워 가지고 이제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매도인 입장에선 그렇게 하겠죠. 제한을 두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캡이 만약에 한도 금액이 본인들이 손해배상이 이제 피해를 보는 부분보다 훨씬 굉장히 이제 손해배상액이 많은데 캡을 씌워 놓으면 이제 주식 매매 계약서의 캡을 뭐 10만 불로만 정해 놨다고 쳐요. 근데 이제 손해배상의 내용은 뭐 100만 불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 주식 매매 계약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런 한도 금액이나 일정 금액을 뭐 초과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조항들을 최대한 이제 없애는 게 좋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러한 조항들을 다 걸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약벌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위약벌은 이제 벌금과 같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 계약서를 할 때 작업을 할 때 이제 상대방과 당사자들끼리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벌이라고 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책임을 집시다. 손해배상이랑 이제 별도로 금액을 설정을 해서 뭐 합시다." 아니면 금액으로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위약금이 이제 보통 금액으로 정하는데 위약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AS를 꼭 해 주기로 한다. 아니면 뭐 물건을 반환하기로 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겠죠. 위약벌 같은 경우에 이 위약금이랑 이제 비슷하게 쓰여져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무부의 한주 국제법무팀은 기업 인수합병, 특히나 이제 해외 기업을 중소기업들이 이제 확장돼서 이제 크게 성장할 때 해외에 조금 이제 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 미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는 경우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 계약서가 이제 가장 이제 SPA라고 하는 가장 이제 본안이 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향서라든가 국제거래 계약 또는 이제 MOU 같은 이제 계약서에 대해서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로써 M&A 계약서 중에 이제 주식 매매 계약서 SPA, 스탁 퍼체이즈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주식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